한국의 정치가 하도 시끄러워가 우리가 한동안에 북한을 좀 잊고 살았습니다. 몇 달 전에 무슨 9월달 10월달에 핵 미사일 쏘니 실험하니 이럴 때 조금 바짝 관심을 갖다가 요즘 김정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들 잊고 살았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또 북한 관련 또 이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북한 관련 이슈 중에 재밌는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또 검색어 1위에 오르고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밤에 7시 반에. 그런데 공연을 한 너댓 시간 앞두고 바로 그냥 북경 수도 공항으로 가가지고 출국을 해버리고 일본은 기차 타고 북한으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은 그 이전에 악단이 북한에 몇 개 있었는데 무슨 야한 동영상을 찍었니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스토리들이 난무하더니만 2012년에 김정은이 이 모란봉 악단이라는 걸 좀 통합을 해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란봉 악단에 합창단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아주 메인이죠. 여자들 이쁘고 북한의 걸그룹이다 해서 요즘 김정은 체제로 들어선 다음부터 노래 내용이나 가사나 또 옷차림이나 댄서 등이 이 서양이나 남한의 걸그룹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칭송이 안가 호기심이 자자했는데 여기 이제 모란봉 악단의 이제 책임자가 두목이 누구냐 현송월인데 이 여자가 김정은의 과거의 애인이었다. 그래서 김정은의 옛날 애인이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중국에 왔다. 그래서 모란봉 악단이 2012년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외국 공연을 간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이제 거래를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왕자루라고 이 중국에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과 관련되는 중요한 협상에 많이 나서는 조직인데요. 굉장히 정협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구입니다. 여기에 부주석, 즉 2인자격인 왕자루이가 이 북한의 중국 대사 지재룡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모란봉 악단이 온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란봉 악단이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옛날에 닉슨하고 이 모택동이 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회담을 하기 전에 탁구단, 미국하고 중국의 탁구 대표 간의 경기가 있었죠. 이 핑퐁 외교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문화사절이나 운동 스포츠 경기 이런 부분들이 막혀있는 두 나라 간에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만드는 이 선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은 이번에 모란봉 악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김정은이 멀지 않아 방중을 해서 시진핑하고 중요한 이 회의를 가질 거다. 즉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난 이래 한 번도 중국의 최고위급이 북한의 고위급을 제대로 만나준 적이 없었습니다. 가기는 갔지만 형식적으로 약속하고 끝나고 이랬죠. 중국이 북한을 확연하게 이렇게 좀 길을 들이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 한간에는 중국이 한국에 기울면서 북한하고의 거리를 둔다.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중국이 머리 아파한다. 저는 그거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은 절대 북한 버리지 않고요. 한국을 당분간 다독거리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왜?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의 삼각안보구도에 확연하게 들어가 버리면 중국으로서는 이 극동아시아의 전선에 있어서 고립이 되니까 한국을 자기 편으로 붙들어 놓고 있는 척 하기 위한 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 보고 핵기증을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계적 골칫거리인 북한을 길을 좀 들여가지고 중국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김정일 체제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가능했는데 갑자기 그 손자한테 갔는데 30살 초반에 뚱땡이한테 갔는데 얘가 갑자기 말을 잘 안 들어요. 중국 가기를 우습게 알고. 또 누구입니까? 김정일의 고모부 장성택을 재작년입니까? 잔인하게 처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장성택이 누군가 하면 중국이 김정일 죽었을 때 큰일 났다. 이제 북한이 저거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장성택이가 사람이 말도 통하고 중국하고 얽힌 것도 굉장히 많다.
장성택은 당시에 군부도 상당히 장악하고 있었고요. 또 북한의 중국과의 각종 교류, 나진 선봉 특구라든지 또 북한의 주요 광산에 중국 자본을 진출하게 한다든지 또 이 북한의 대외 사업, 돈 되는 사업, 중국을 통한 이런 부분에 전부 장성택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은 미국 쪽에서도 그래도 북한의 말 좀 통하는 사람이다. 영어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틀이나 이 폼이 북한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중국도 또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로 장성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장성택을 앞에 세우고 이제 그 한마디로 섭정 형태로 김정은이 실질적인 뭐 지도자로 돼 있지만 장성택을 통해서 김정은을 컨트롤하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되자마자 뭐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는 아니라고 권력 투쟁은 엄청 교육을 받았는지 자기 아버지한테 되자마자 막 이 북한의 원로 장군들을 다 처형을 하고 결국 장성택까지 날려버렸습니다. 뭐 김격식이 날라가고 뭐 최용해도 지금 지방에 가서 무슨 정신교육 받고 있다고 그러고 매일 막 서열이 바뀌면서 완전히 지금 김정은이 자기 중심으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지금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시진핑이 32살 두세 살 먹은 이 김정은이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중국의 무슨 원로들 중국에는 정치국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뭡니까 전국 인민 대표자의 한국 같은 국회죠. 거기에 이제 상임위원인 그 25명의 그 위원이 있습니다. 정치국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장관급 이상으로 중국을 움직여가는 핵심인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10일입니까?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에 이 중국의 서열 6인가 하는 사람이 하나 가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좀 달래가지고 북한을 좀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에요. 중국은 북한이 왜 중요한가 하면 6.25 때 이 북한이 만약에 미국에 그냥 점령당해가 북한이 먼저 치고 내려왔지만 스탈린이 시켜서 근데 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한미연합군 유엔군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으로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당시에 혁명이 완전히 마무리도 안 됐고 이런 상태에서 미군하고 국경을 마주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요. 소련은 당시 북한이라는 게 별 필요도 없고 성가시기는 하지만은 저게 그래도 한국에나 미국에 넘어가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필요 없더라도 완충지대로 두고 가끔씩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 써야 되겠다. 이것이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 공산당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중국은 대만을 완전히 점령해서 완전 통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대만의 국민당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장개석이. 한국에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중국이 대만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가치는 미국을 상대해서 핵을 협박하고 일본을 상대로 일본 국민들을 납치하고 또 한국을 상대로 수시로 도발하고 이런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한테 많이 매달리고 또 미국도 북한 좀 컨트롤하라고 중국한테 부탁을 하고 요즘 이제 러시아는 북한하고 관계에서 힘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또 이 북한을 카드를 가지고 다루는 중국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일본이 북한하고 좀 풀어보려고 아베 총리의 뭐 특사가 북한을 가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있다라는 것은 중국이 만약에 북한이 자기 말만 잘 듣는다면 한, 미, 일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가끔은 애를 미기고 사고를 쳤다가 또 중국 보고 저거 좀 협상 좀 시켜주라 다 따독거리라고 다 거기다 부탁을 하니까 그럼 우리 노력해볼게. 요즘 우리 말 잘 안 듣지만은 그래 우리가 또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름도 줘야 되고 식량도 줘야 된다. 이러면서 중국은 또 생색내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 북한을 길을 들여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에도 아마 이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예초에 이번에 모란봉 악단의 공연에 중국의 뭐 시진핑이나 뭐 리커창 총리나
안 그러면 중국의 전인대 뭐 상무위원급인 중요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뭐 차관급이 다 와버린다. 이래서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이 공연할 내용이 미국을 조롱하고 핵, 미사일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서 중국이 봤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이요. 다 초청장을 보낸 거지. 초청권을 보낸 거지. 표를 팔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안표를 200 몇십만 원 주고 사왔던 사람은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 중에 그 표 받은 사람들이 팔아먹은 거겠죠. 지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북한의 공연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왕자루이하고 북한의 주중대사 뭡니까 아까 지재룡이가 협상을 하면서 완벽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일단 모란봉 악단이 가고 우리는 여기에 성의를 보여서 할게 하고 서로 적당히 말을 했을 거라 봐요. 중국 사람이 우리 한국을 대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가면 무슨 시진핑 옆에 세우면 되는데 옆이 아니라 옆에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생색을 내는데 돈은 하나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한국을 상대로 이런 로비를 하는데요. 그 지난번에 이 시진핑이 한국에 왔을 때 뭐 서울대에 책을 5,000권 기부하고 뭐 서울대 학생들 비롯한 대학생을 100명을 초청하고 그거 돈 얼마 들겠습니까? 계산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해주고 생색을 이만큼 내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이 사람은 역대 한국을 상대로 뜯어내는 데는 거의 도사급 위치에 이르는 집단 아닙니까? 여기서 봤을 때 아이 저 사람들 말이야 우리가 모란봉 악단까지 보냈으면 다음에는 김정은이를 오라고 하고 가지고 시진핑이 만나겠다는 확답을 해줘야 되고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지금 공연이 임박했는데 아직도 확답을 안 하네.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져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공연이 이제 몇 시간 전인데 그때도 이야기를 안 해. 계속 협상을 했을 거예요. 왕자루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막 철수시켜 이래 된 겁니다. 김정은은 가만히 보면 이 푸틴과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푸틴이 어떤 나라 가면요. 일정을 무시하고 막 지 맘대로 그냥 펑크 내기도 하고 한 너댓 시간 뒤에 놓고 옛날에 교황,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교황이 외국 가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교황처럼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푸틴을 갖다 초청한 나라는 푸틴이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아주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밤에 10시 넘어서 저녁 식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는 이 보고 배운 게 권력 투쟁이나 딜 치는 것밖에 없어서 중국을 상대로 내가 저렇게 호락호락하게 공연 한번 해주고 중국에 시진핑이 아닌 정치국은 한 명 정도가 또 만나주고 이런 건 안 한다. 그리고 시진핑이 나보고 뭐라고 중국 방문했을 때 핵을 좀 자제하고 저거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내놓을 것부터 먼저 내놔라. 이 협상이 안 된 겁니다. 타결이. 서로 중국식으로 특유의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하고 이 김정은 북한식의 특유의 뜯어내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이 공연 당일까지도 물밑에서 진행되다가 깨져버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유사하게 12일까지 열린 그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이 깨졌지 않습니까? 깨졌는데 오늘 그 언론의 제목을 보면 테이블에 앉은 북한의 관심은 오직 돈밖에 없었다. 그 다음 일정까지도 안 잡고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 동시에 하자.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한국은 1월 달쯤 잡아서 내년 4월에 그걸 이야기를 해보자. 왜냐하면 4월 달에 한국 총선이 있으니까 5월쯤에 하자. 이런 식인데 북한은 그거 필요 없다. 이산가족 상봉 다시 하려 그러면 관광부터 열어라. 그 동시에 실행하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98년 이후에 1998년 이후에 11년 동안 북한이 금강산 관광으로 5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6천억 정도를 챙긴 거예요. 현금은 현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은 이 금강산 관광 재개해 주기 전에 한국이 이야기하는 DMZ 평화공원이니 남북 간에 무슨 여러 가지 이산가족에 관한 전면적인 정보 교환이니 환경, 민생,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로를 개설하고 이런 관심 없는 겁니다. 오직 현찰부터 주라.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 한국이 과거에 햇볕 정책 때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호구 한마디로 돈 되는 봉이었는데 이번엔 또 봉 노릇을 계속해라 너가. 그래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그거 안 하니까 깨뿐 거 아닙니까? 자, 이거나 중국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나 보면 극히 유사한 점이 있다. 12일 날 동시에 다 깨졌잖아요. 자, 김정은이 12일 날 오전에 아마 딱 앉았다가 북한은 저거 중국은 뭐 내놓냐 안 내놓는다. 한국은 뭐 바뀌냐 안 바뀐다. 그럼 두 개 다 깨. 다 철수시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개 다 깨졌어요. 갑자기 북중 간에 뭐 남북 간의 관계가 또 경색이 돼 갑니다. 자, 뭡니까? 한국에는 총선이 있어요. 북한이 굉장히 한국 총선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뭐겠습니까? 총선 전에 남쪽하고의 사이에 도발을 할 듯이 뭐 핵이나 재래식 도발이나 연평도나 이런 것처럼 천안함이나 미사일 가지고 또 미국 쏠 듯이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곤혹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겨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미국이 또 중국에 쑤실 거고, 그러면 중국이 또 북한을 또 한번 달래는 척 해야 될 거고, 이런 찬스가 1, 2, 3월까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서 한번 더 제끼는 겁니다. 자,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달이요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